자, 유닛 13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요. 모양 때문에 이름이 현재 과거라고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의 의미는 현재 분사라고 해서 현재를 가리키거나 과거 분사라고 해서 과거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 모양 자체가 보통 우리가 진행, 현재 진행일 때 쓰는 ing 모양기에 닮았고요. 과거 분사는 과거 동사와 닮았죠. 그래서 과거 동사에서 분리된 분사라고 해서 분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분사라는 이름은 분자 나누다 분에서 왔고 동사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분사라고 부른다. 그럼 이 분사는 왜 도대체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지금 보시면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떨어지다에 ing를 붙였죠. 그래서 비로소 의미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The girl 어떤 소녀냐면 사진을 찍고 있는 소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take에다가 ing를 붙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능동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의 의미의 능동 그리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의 의미 진행입니다. 자, 능동 밑에다가 위에다가 움직임이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움직임이 직접 하는 그럴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밑에 예문에 보시면 여기 그는 테니스를 치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테니스를 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치는 중이라는 어떤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ing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자 움직임이 직접 하기 때문에 능동의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현재 일어나는 중 이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진행의 의미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현재 일어나는 중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진행이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서 쓰는 게 현재 분사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 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사는요.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 모양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ed로 끝나는 유형도 있지만 불규칙 변화라고 해서요. 과거와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3단 동사의 3단 변환을 통해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떨어지다죠. 근데 나뭇잎은 스스로 떨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이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닥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떨어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떨어진 그 어떤 동작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진행의 반대말을 완료라고 합니다. 완료는 결국 어떤 시간이 뭐 했다? 끝났다라는 거겠죠. 그 여기 완료 밑에다가 쓰면은 시간이 끝나버린 이런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문장 안에 넣는 단어들이 과거 분사다. 마찬가지 the picture 사진인데요. 자, 우리 보통 사진을 찍다는 take a 또는 take the picture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바로 누가 찍었냐면 이 소녀에 의해서 찍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찍은 사진이 이 소녀가 찍었어요. 사진을 찍은 사진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picture 다음에 나오는 이 taken이라는 단어는 사진이 찍힌이라는 의미겠죠. 사진은 직접 찍을 수 없고 찍히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위에처럼 움직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하게 된다라고 돼 있네요. 당하는 되는.
이런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분사를 쓴다는 거예요. 총 정리하자면 쌤이 지금 색깔을 구분해서 자줏빛은 현재 분사, 노란빛은 과거 분사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어떤 문장 안에서 능동, 진행, 능동의 반대말 수동, 진행의 반대말 완료. 반대로 하면 수동의 반대말 능동, 완료의 반대말 진행. 그래서 수동 완료, 능동 진행, 능동 진행, 수동 완료. 각각의 어떤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품사다. 각각의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기해 주셔야 됩니다. 동사에서 변형시킨, 이게 분리된이란 말이죠. 형용사. 동사로 만든 형용사는 결론. 동사로 만든 형용사 분사입니다.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이란 뜻입니다. 이게 나누어진 분사란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알고 싶죠?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크는요 무슨 분사? 과거 분사. 스탠딩은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분명히 쌤이 브로크는 수동의 의미나 이미 끝나버린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스탠딩은 능동의 의미나 어떤 시간이 진행 중인 거라 했죠. 그쵸? 각각 대입하면 이미 부수다 분필이야, 부서진 분필이야, 부서진 분필이네요. 됐죠? 부서진 이란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는 부수다에서 만들어진 거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서 있다에서 ing를 붙여서 서 있는 중인, 이 말 자체가 능동이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소년들은 내 친구다. 부서진 분필 몇 조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쌤이 분명히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동사로 만든 형용사. 그러다 보니까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확인하셨죠? 선생님, 그런데 얘는 앞에서 오는 걸 너무 이해 잘하겠어요. 그런데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니까요. 근데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온다고 배웠는데 왜 뒤에 왔을까요? 얘는 단순히 스탠딩만 쓴 게 아니라 over there, 저기에 서 있는 이라는 단어가 3개 이상 합쳐진 구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역할 말고 보호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보충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얘도 보충을 하네요. looking이란 단어 현재 분사죠. 얘는 누군가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꾸며주기에는 뭔가 없죠. 동사를 꾸며줄 수는 없잖아요. 형용사는 동사 꾸며주는 거 아니잖아요. 부사가 동사 꾸며주죠. 그쵸? 그럼 얘는 누구를 보충한다고 보셔야 돼요. 누구를 보완하고 있냐면 여기 강아지의 상태. 그래서 강아지는 짖고 있는데 어떻게? 낯선 사람을 쳐다보면서 강아지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구간이 되겠네요. 반대로요, 목적어를 보충할 수도 있어요. She already had. 그녀는 여기서 had는 먹다, 시키다, 가지다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가지다, 먹다가 아니라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키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사 시킬력, 사역동사라고 해서요.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목적어를 the work 보충하려고 하구나. 다시 정리하면 주어를 보충할 때는 주격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보충할 때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 pp를 썼는데 do의 pp는 doed가 아니라 과거 분사 done을 쓰죠. 맞아요. 일이 완료되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일이 완료되는 거죠. 수동의 관계네요. 목적어랑 수동 관계거나 주어와 능동 관계이거나, 결론 수동 관계면 과거 분사를 쓰고 능동 관계면 현재 분사를 쓰시면 돼요. 많이 어렵죠? 반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5형식, 2형식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격보호 옆에다가 써줄게요. 주격보호는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SC가 주격보호거든요. 이렇게 주격보호, 주어 이렇게 두의 관계가 있죠? 자, 두 가지가 있겠죠. 1번 하다 관계다. 그러면 현재 분사 능동을 쓰면 되겠고요. 당하다 관계다.
그 무슨 분사, 과거 분사, 수동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오형식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표기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일이죠. 일과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지면 됩니다. 이것들도 관계를 따지면 되는 거고요.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일이 해요, 당해요. 당하죠. 일은 완료되죠. 그래서 수동 관계니까 과거 분사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능동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를 써도 되겠죠. 자,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뭐였습니까? 구분하는 방법이었죠. 자, 일단 해석을 현재 분사는 중 또는 하는 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고요. 동명사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고 번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취미는 테니스를 치는 중이다는 아니죠. 것이다. 그쵸? 이제 다시 설명하면 분사는 주어를 보충하는 거고요. 동명사는 주어를 보충한다기보단 주어 그 자체인 거예요. 이렇게 관련 있고 이렇게 관련 있으니까 동사는 비동사로 갖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주어를 보충하는 것 같은 관계는 아니야. 그의 이름이 테니스를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를 뭐 한다? 여기다 적어도 좀 되겠죠? 보충 관계일 때는 분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취미 자체가 뭐예요? 테니스죠. 여기 his name 제임스면 이름 자체가 제임스 아니에요? 그쵸? 마찬가지 주어 그 자체가 ing면 이거는 보충이 아니고 주어가 보어 그 자체인 거죠. 주어 동사 주어와 보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동명사를 쓴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건데요. 쌤 얘는 중도 아니고 겉도 아니잖아요. 잠자는 가방 이렇게 번역하지 않죠. 침낭이라고 해서요. 군대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이제 잠자기 위한 용도 바깥에서 야외에서 잘 때 쓰는 침구류 같은 거거든요. 그럼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용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는 동명사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뭐뭐를 하기 위한이라고 번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몇 개 사실 더 있는데 궁금하시죠? 자, 걸어 다니는 막대기라는 번역은 될 수가 없죠. 맞나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걷는 용도로 쓰는 막대기. 도인들이 쓰는 지팡이가 되겠죠. 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쓰는 신발이 있습니다. running shoes. 이것도 마찬가지. 달리는 운동화 이렇게 번역하진 않겠죠? 그냥 운동화. 러닝화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보통 촬영 전에 대기하는 공간이 있죠. 기다리는 방. 결국 기다리기 위한 방이지 기다리는 중인 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대기실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스모킹을 쓰면 흡연실이 되는 것처럼 각각의 용도에 맞게 ing를 표현할 수 있고 용도나 목적일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동명사라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낼 때는 과거 분사를 이렇게 쓴대요. 자, 감정의 원인에다가 형광펜을 빡 치시고요. 감정의 원인은 보통 주로 사물이 제공합니다. 사람이 제공할 때도 있지만 주로 사물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뉴스가 있어요. 쇼킹을 쓸까 쇼크드를 쓸까 헷갈릴 수가 있죠. 뉴스는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폭행해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라는 뉴스예요. 어쨌든 사람이 어떤 한 행동을 담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자체는 사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뉴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죠. 원인 제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ing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 shocking news 이렇게 쓰는 겁니다. is true 진실이었다. The shocking news is true.
그럼 그 뉴스를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 I was shocked. 결국 주어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감정을 유발할 때, 감정을 줄 때는 뭘 쓴다고 얘들아? 현재 분사. 감정을 느낀 걸 당할 때 무슨 분사 쓴다고요? 과거 분사요. 됐죠? 그래서 지금 ing 붙어 있고 뒤에는 ed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거 처음에 제목에서 잊지 말아주세요. 제목에서 했던 내용을 잊지 말아주세요. 동사에서 분리해서 만들어진 형용사로 사용하는 게 분사라고 했잖아요. 능동의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현재 분사, 수동의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과거 분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 원래는 ing와 ed를 붙기 전에는 다 동사였겠죠. 그래서 쌤이랑 재밌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 배를 중간에 갈라주세요. 갈라주면 중간에는 동사가 존재하겠죠. 한 개씩 써볼게요. interested까지입니다. interest는 동사로 흥미롭게 만들다. 누군가를 흥미롭게 만드는 게 interest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만들면 ing, interesting, 흥미로운, 흥미가 있어진, 관심이 있으면 interested. 동사에서 ing를 붙여서 ed를 붙여서 감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건지 감정을 당하거나 느끼는 건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satisfied도 마찬가지죠. satisfying도 마찬가지죠. satisfied, satisfying, ing와 ed를 떼면 satisfy가 되겠고 동사로는 만족감을 주다. disappointing, disappointed도 ing와 ed를 떼면 disappoint가 되겠죠. 실망을 시키다. boring, bored도 bor까지만 적으면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던데 ing를 붙이면 지루한이 되고요. 이들을 붙이면 지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었다면 it was boring인데요. 내가 지루해지면 I was bored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동사 bore에서 왔고 각각의 단어들은요. 한과 하늘을 떼고 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흥미롭게 만들다, interest, 사람을 만족시키다, satisfy, disappoint, 사람을 실망시키다,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들다. 이해되셨죠? 그럼 옆에는 사실 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이 그냥 배를 갈라서 딱 만들 수 있어야 돼요. excite, 사람을 신나게 하다, surprise, 사람을 놀라게 하다, please, 사람을 기쁘게 하다, shock는 동사로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의 행동은요, behavior, 행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행동은 사람이 아니죠. 주로 사물이고 감정의 원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분사를 쓴다? 현재 분사를 써준다. 두 번째, 엠마, 사람이죠. 사람이 감정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의 행동을 보고 실망을 했다. 과거 분사를 썼네요. 이해되셨죠? 자, 개념을 한번 보시면서 오른쪽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